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진학TV 정도환쌤 인사드립니다. 자, 모의고사 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애가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애가 점수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각각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꼭 기억하세요. 오답 노트 하는 거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본인의 객관적 위치 파악이에요. 그 세 번째가 수능 점수를 전략해야 된다. 이게 뭔지 제가 풀어드릴 건데, 자, 수능 점수를 전략적으로 잘 맞추기 위한 걸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가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했던 우리 아이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실수했어요. 그리고 저 집중 안 했어요. 그런데 고3 정시, 즉 고3 수능 날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다? 실수할 것이고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애들이 지금 혹시 고1이다 하면 고1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게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70% 정도가 거의 그대로 가고요. 15% 정도는 오르고 15% 정도는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3학년의 데이터를 봐도 3월 달에 친 시험이 점차 떨어진다고 하는 충격적 사실이 있습니다. 데이터 제가 거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애들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세 번째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데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나의 실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실력이다. 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게 8시 10분에 보통 이제 수능날 이제 입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국어를 장장 80분간 봅니다. 80분. 그리고 수학은 100분. 흐드드. 자, 영어는 70분. 그리고 탐구는 90분이 납니다. 한국사 포함해서 두 과목을 보기 때문에 90분을 보고, 그리고 제2외국어까지 하는 친구들은 40분을 더 봐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나올 때쯤 되면 거의 6시, 5시 한 50분쯤에 끝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력, 공부에 대한 지구력 게임이 너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제가 1번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답노트인데, 자, 이 오답노트는 자, 멀리 안 볼게요. 당장에 자, 쳤던 시험들은 어디?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시험 칠 때마다 그 쳤던 범위는 대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 다음에 어디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꼭 쳤어야 되는데 자기가 집중했든 안 했든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 주로 범위가 교과서 혹은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지 혹은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오답노트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몰라서 틀렸냐? 그리고 자체의 실수, 정말 실수, 계산 실수였냐? 아니면 이 자체에 대해서 아예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오답노트 한 다음에 변형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바꿔가지고 해보고 유사한 문제들을 꼭 풀어보는 게 좋고, 그리고 많은 사이트, 그리고 이게 여러 자료집들을 보면 여기 변형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요거 이제 어떻게 준비해서 변형 문제들을 여러 가지 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적응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답노트, 즉 뭐다? 모의고사는 내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친 다음에 두 가지 정보 값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의 백분위, 그리고 등급, 백분위와 등급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분위 성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인문계열의 점수를 대략 보면 2022년도 자료지만 바뀌긴 합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국수탐 백분위 합이 288
정도가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 등급되면 경영대 경제학부 이 정도가 이제 되고, 그 최저로 가는 데는 이제 284 정도가 되면 이제 서울대의 국어교육, 지리교육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까지 나오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아래 보시다시피 263 정도의 백분위 되어 있고, 영어는 2등급 정도 됐을 때 그 학교의 최고 학과는 경영학부였고, 그리고 이제 최저학과는 이제 프랑스 교육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 해의 최저학과는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 해의 최고학과는 그 다음에 떨어져요. 퐁당퐁당 하는 전략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대 이제 국수탐 백분위 합이 258 정도가 되면 의예과, 그리고 이제 최저학과가 원자핵공학과 보시는 대로 그 순서대로 서울대, 의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의대가 앞에 있죠. 그래서 274 정도고, 영어가 한 1.9등급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저학과가 내인지과학부 264 정도입니다. 학교 안에서도 점수차가 10점 정도, 100분위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하나로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의 점수대별로 자기 100분위 혹은 등급대별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대략의 레인지를 정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꼭 나의 위치 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컨설팅도 가능하지만 마이베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 받으시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시는데, 여러분들 끝난 뒤에 꼭 점수 가지고 여러가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100분위 합이 이 정도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치면 여러가지가 뜨거든요. 특히 또 2023, 2022, 최근 연도 2024 같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대략적인 것들을 꼭 찾아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 위치구나. 그러면은 그 위치에 따른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형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식으로 좀 더 전략을 짤지 위치 파악하기에 너무 중요한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왜? 전국에 있는 애들이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했던 모의고사 점수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내신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랑 내신이 있는데, 보통 애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높을까요? 내신이 높을까요? 내신이 높죠. 일반 계고 아이들은. 그래서 내신이 이제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높으니까 얘들 뭐 해야 된다? 종합전형 그리고 교과전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아이들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높은 곳이 이제 특목자사고가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점수, 즉 수능 점수가 강세인 것들이 논술 그리고 정시 좀 나눠지죠. 그러니까 일반 계고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 그리고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랑 정시. 물론 이 범위 안에서도 서로가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과에서도 논술 전형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 끝까지 가야 되고, 물론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상위권들은 종합전형 그리고 교과전형의 길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강의에서,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이고,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수능 점수를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제 객관적 위치였는데, 또 이런 최저 전략을 여기서 끌어내야 돼요. 자, 전체적 위치도 파악했지만 점수를 가지고 내가 국영수 탐구의 점수를 보고 어떤 과목들이 잘 나오는지를 보고 최저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최저를 무시하고 있다가 내신만 보다가 뒤에 가서 쓸모있는 최저를 못 맞춰서 거의 1차에 원하는 학교 다 붙어놓고는 떨어진 애들 너무 많습니다. 최저. 그래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떤 과목들을 최저 전략을 세울 건지, 학교가 이제 수준이 높다는 표현은 안 맞지만 다들 원하는 학교 위주로 서울권이나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3과목이나 봐요. 많이 봐요. 3, 4과목.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과목 정도. 그리고 어떤 데는 1과목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애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았다면 그에 따라 수능 최저 전략을 찾는 단서로 꼭 활용하셔야 되겠고, 1학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갈수록 70% 유지됩니다. 이 성적이 고3 때 그대로 간다. 15%는 오르고 15% 떨어지는데,
또 어떤 좀 자료가 있냐면 이런 자료도 있어요. 자, 자료 한번 보시면 자, 3학년 때 아이들 성적을 봤더니 평균 100분위가 3월 달에는 79.8 정도 나오다가 쭉쭉쭉 떨어져서 수능날 73.4까지 떨어지는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또 100분위 또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수능을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보면 하락이 53% 그리고 여기 보신 대로 상승이 8.4%, 유지가 38%, 그 구평과 또 비교를 하니까 하락이 31%, 상승이 17.6%, 유지가 51%. 그래서 또 3월과 구평의 또 위치 차이가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셔서 애들 성적이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해서 최저 전략 그리고 올라가냐 떨어지냐 위치들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면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 전략으로 쓸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최저 과목도 밀지만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뭐해라? 선택 과목을 라인업해라. 그럼 뭐냐? 자, 전국 단위로 이 친구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도 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 국어가 잘 나왔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 위주로 수학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수학을 좀 더. 그리고 영어를 잘했다. 영어를 좀 더. 그리고 사회과학을 좀 더 잘했다. 좀 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교학점제상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답노트를 통해서 모의고사는 내신이다. 두 번째,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나의 어떤 전형을 어떤 전략을 1학년이면 3년간, 2학년이면 이번 2년간, 3학년이면 올해 1년간 어떤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점수를 가지고 최저 전략을 통해서 자, 나의 전략을 세웠다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1학년, 2학년이라면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근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해서 어디 여러분들의 내신 그리고 수능 전략 그리고 전형 전략 잘 세워서 꼭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내용들 아셔서 아이랑 같이 한번 보시고 학생들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선생님들도 이런 데이터를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 댓글에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도 배우고 하겠습니다. 댓글에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한다고 저도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추천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뵙겠습니다.